이대로 겨울을 나지 못하면 덕만은 저 사내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절이 되면 당신은 이 겨울을 어찌 나겠소?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움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청동 하나 지니지 못한 이 마을에 그보다 귀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름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덕만의 손을 잡고 처음 이 움집 문턱을 넘던 날이었지요. 긴 네모꼴로 땅을 파내려가 지은 움집 안은 어둑했지만 화덕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은 따뜻했습니다. 집과 흙으로 엮은 지붕 틈으로 저녁 하늘이 살짝 비쳐 보였습니다. 보름은 낯선 살림살이를 둘러보며 조용히 웃음 지었습니다. 흙벽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이 유독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움집 한쪽에는 곡식을 저장하는 구덩이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화덕과 살림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보름은 시어머니가 물려주었다는 민무늬 토기 항아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레 빚은 무늬 하나하나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낯선 살림이었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이 왠지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덕만은 다음 날부터 곧장 밭으로 나섰습니다. 강과 구릉을 개간해 일군 밭에는 벼와 조, 기장이 자라고 있었지요. 보름은 그런 덕만을 배웅하고 집안에서 삼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가락바퀴를 돌리며 실을 뽑는 일은 손이 아려도 멈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옆집 안악이 놀러와 함께 실을 자으며 이런저런 마을 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을에는 보름과 덕만처럼 혼인한 젊은 부부도 있었고 오래도록 이 땅을 일궈온 노부부도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마다의 움집에서 저마다의 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보름에게는 조금씩 눈에 익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조선이라 하면 청동기 시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보름과 덕만의 살림살이에 청동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낫도, 칼도, 바늘도 모두 돌과 뼈로 만든 것이었지요. 청동은 지위가 높은 이들이나 가질 수 있는 언감생심의 물건이었습니다. 마을을 통틀어도 청동 물건을 지닌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덕만이 벼이삭을 벨 때 쓰는 것은 반달 모양으로 다듬은 돌칼이었습니다. 날카롭게 갈아둔 그 돌칼로 덕만은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이삭을 훑었습니다. 저녁이면 그의 손바닥에는 늘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름은 그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렸습니다. 밤이면 조용히 그 손을 감싸 쥐고 마른 풀즙을 발라주는 것이 보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저녁이면 보름은 조와 기장을 섞어 지은 잡곡밥과 들에서 캐온 나무를 상에 올렸습니다. 귀한 소금은 아껴 조금씩만 넣었지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 한 그릇을 나누는 그 시간만큼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화덕 불빛 아래서 나누는 그날그날의 이야기가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큰 낙이었습니다. 보름은 뼈로 만든 바늘로 옷을 짓고 가락바퀴로 실을 자았습니다. 삼배 한 피를 짜내는데도 여러 날이 꼬박 걸렸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아려도 보름은 실 감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옷 한 벌은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적었습니다. 밭의 흙이 점점 메마르고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마을 어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 올해 곡식이 예년만 못하겠구먼. 그 말이 씨가 되어 마을 전체에 조금씩 불안이 번져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의 대화에도 근심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덕만은 매일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 물기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강물마저 점점 줄어들어
손쓸 도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보름은 그런 덕만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 살림살이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혼이 나던 날에 들뜬 마음은 어느새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름은 심부름으로 이웃마을 대장장이 무돌의 작업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불꽃이 이글거리는 화로 앞에서 무돌은 청동물을 거푸집에 부어 넣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화려한 청동 장신구였습니다. 보름은 난생 처음 눈앞에서 보는 청동의 빛깔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매끈하게 빛나는 그 표면은 평생 돌과 나무만 만져온 보름의 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것 같았습니다. 무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대부님 댁으로 갈 물건이라오. 우리 같은 사람 손에 오래 머물 물건이 아니지요. 보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런 걸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무돌은 화로의 불씨를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거푸집 하나 짓는 데만도 여러 날이 걸린다오. 구리와 주석을 구하는 일부터가 쉽지 않지요. 그 말에 보름은 씁쓸함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름은 내내 그 빛깔을 잊지 못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누군가는 청동을 몸에 두르고 누군가는 평생 돌과 뼈만 만지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름은 자신의 거친 두 손을 내려다보며 이 손이 지어낸 것들도 결코 하찮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투박한 삼배옷 한 벌에도 밤새 실을 차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얼마 후 보름과 덕만은 마을 원로 앞에서 정식으로 혼인을 인정받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집안 어른들이 모인 가운데 원로는 두 사람의 혼인을 마을 앞에 알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었음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증인이 되어 지켜보시오. 이렇게 마을 전체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온전한 부부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이런 날만큼은 마을 전체가 함께 웃었습니다. 보름은 그 온기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손을 맞잡고 건네주던 덕담들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가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덕만의 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채 여물기도 전에 잎이 누렇게 시들어가는 것을 보며 덕만은 매일 밤 뒤척였습니다. 보름 역시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화덕 앞에 나란히 앉아 애써 태연한 척 서로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낯선 사내 하나가 끌려오듯 들어왔습니다. 이웃 부족과의 다툼에서 사로잡힌 포로라고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마을 유력자의 집으로 넘겨져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고 눈빛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보름과 덕만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 그리고 전쟁에서 사로잡힌 자는 노비로 삼을 수 있다고요. 덕만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름은 그 사내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민으로 태어난 것과 노비로 전락하는 것 사이가 생각보다 훨씬 얇은 종이장 하나 차이라는 것을요. 떠돌이 사내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유력자의 밭과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의 하루는 좀처럼 쉴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아도 그의 밥상과 잠자리는 보름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름은 가끔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애써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무엇라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과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났을 뿐인데 어쩌다 저리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었지만 거둘 곡식은 형편없이 적었습니다. 덕만의 곳간은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곳간을 들여다보던 덕만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졌습니다. 결국 덕만은 마을 유력자에게 곡식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유력자는 곡식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봄이 오면 곱절로 갚게나. 덕만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곱절이라는 그 말이 덕만의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에도 가뭄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덕만은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마을 유력자의 낯빛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 인자하던 말투는 어느새 사라지고 다그치는 말투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력자는 몇 번이고 덕만의 움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보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마다 덕만은 고개를 숙이며 시간을 청할 뿐이었습니다. 보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언젠가 보았던 떠돌이 사내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사내와 자신들 사이에 놓인 것이 생각보다 훨씬 가느다란 경계라는 것이 다시금 실감났습니다. 결국 유력자는 덕만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빚을 갚지 못하면 자네도 저 사내처럼 될 수밖에 없네. 보름은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민으로 살아온 지난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 덕만과 보름은 서로 손을 맞잡은 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덕만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가 노비가 되면 당신은 혼자 이 겨울을 어찌 나겠소. 보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의 손을 더 세게 붙잡을 뿐이었습니다. 보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친정의 도움을 청해볼까? 무도를 찾아가 부탁해볼까? 화덕의 불씨가 사그라드는 것을 바라보며 보름은 몇 번이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뾰족한 수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저 날이 밝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곡식 자루를 짊어지고 두 사람의 움집 앞으로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자네 부모에게 이런 도움을 받았었네. 이번엔 우리 차례일세. 덕만은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저마다 자기 집 사정을 뒤로하고 형편껏 곡식을 덜어왔습니다. 어떤 이는 한 대박을, 어떤 이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곡식을 내놓았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보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청동 장신구 하나 지니지 못한 이 마을에도 그보다 귀한 것이 분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보름은 이 순간을 오래도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손길을 내밀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곡식으로 덕만은 간신히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유력자도 더는 그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덕만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마음의 빚은 곡식 몇 자루로는 다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력자 역시 예전처럼 매몰차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렵 보름은 우물가에서 그 떠돌이 사내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름은 처음으로 그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사내는 놀란 얼굴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그 짧은 한마디에 보름은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보름은 그 순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덕만이 노비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마을 사람들의 마음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자신들도 저 사내와 다르지 않은 처지가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강물이 녹아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만은 다시 밭으로 나가 흙을 갈았습니다. 보름도 다시 가락바퀴를 돌리며 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무거운 근심은 봄볕과 함께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다행히 비가 넉넉히 내렸습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빗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뛰쳐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덕만은 매일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밭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보름 역시 바치를 거들고 틈틈이 옷감을 짜며 여름을 났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늘 흙과 실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오랜만에 넉넉한 수확이 있었습니다. 반달돌칼을 든 손길이 분주했고 곳간마다 곡식이 채워졌습니다. 보름은 그제야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곳간 가득 쌓인 곡식 자루를 보며 지난 겨울의 그 서늘한 밤이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청동 장신구는 없었지만 그 무엇보다 값진 곡식이 곳간에 가득했습니다. 덕만과 보름은 지난 겨울 도움을 받았던 것을 잊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곡식을 나누어 받은 이웃들은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름은 그 해를 겪으며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대장간에서 보았던 그 눈부신 청동 빛깔도 결국은 이 마을을 지탱하는 힘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룬 것은 화려한 청동 유물도 높은 관직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흉년에도 서로의 곡식을 나누고 서로의 빚을 함께 짊어지던 이름 없는 백성들의 손이었습니다. 움집에서 시작된 신혼살림은 그렇게 여러 해를 지나며 이 마을의 흔한 이야기 하나로 남았습니다. 반달돌칼과 가락바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 그것이 고조선 백성들의 하루하루를 지탱한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움집도 반달돌칼도 흙 속에 묻혔습니다. 보름과 덕만, 그리고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많은 이웃들의 하루하루도 그렇게 조용히 땅 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흙 속에는 그날의 삶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훗날 이 땅을 파헤친 이들은 그 흔적을 통해 이름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조선의 옛 마을 터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지금도 그 자리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쓰던 반달돌 칼과 움집의 흔적이 발굴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